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오픽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클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저랑은 5월 기출유형 특강을 같이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자, 공부하기 이전에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최신 기출유형 특강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픽에서는 오리엔테이션 20분과 본시험 40분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픽 오리엔테이션 20분은 여러분의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Background Survey. 이게 뭐예요? 그쵸, 배경 설문 조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Self-Assessment. 네, 바로 난이도를 고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 그대로 배경 설문조사라고 해서 뭐 설문조사라고 해서 내가 막 원하는 거 막 고르시면 안 되고, 여기서 고르는 게 다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잘 고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self-assessment, 바로 난이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난이도는 1부터 6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나의 영어 실력을 고른다기보다는 내가 시험에서 풀게 된 레벨을 고르게 되시는 건데,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고르는지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백그라운드 서베이, 뭘 고르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서베이 질문 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너의 직업이 뭐냐, 취미가 뭐냐, 뭐 운동을 뭘 좋아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운동 선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운동 뭐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농구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여기서 안 고르시면 좋을 만한 운동은 바로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이런 거 조금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냐면 규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너 축구 어떻게 하는지 말해봐. 막 이런 룰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조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고르시면 좋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에 다른 질문에서 여가활동 질문 중에 공원 가기를 골랐어요. 또 취미 질문 중에 음악 감상하기를 고르세요. 그랬을 때 우리 공원에서 나 자전거 타는데, 공원에서 나 조깅하는데, 공원에서 나 걷기 하는데 연결해 쓰실 수 있겠죠. 플러스 공원에서 나 음악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공원에서 조깅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공원에서 걷기 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연결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 선택지는 이렇게 세 개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세 개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가죠? 자전거, 조깅, 걷기.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핫한 주제가 바로 자전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은 자전거 타기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타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픽은 항상 콤보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콤보가 뭐예요? 콤보는 항상 하나의 세트에서 질문이 쭉 이어서 나오는 걸 우리 콤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 콤보 질문이 쭉 나오고 마지막 14, 15번 밑에 2 콤보 질문이 나오게 돼요. 오픽은 총 15개의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러면 3 콤보 유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 유형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으로 웬만하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묘사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묘사. 그러면 만약에 1탄 묘사가 나왔으면 자전거 주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자전거 묘사 한번 해봐. 네 자전거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 2탄에서 또 기본 문제로는 육하원칙 질문 자주 물어보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 자전거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뭐 왜 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험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약간 자전거 타다가 완전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거 막 가지고 계세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오픽은 이런 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험 말해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약간 항상 준비된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콤보 설명 좀 드려보자면 투콤보는 14번, 15번에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14번은 비교라는 유형이 나오는데 비교 중에서 같이 보실 과거, 현재 자전거 비교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네 자전거랑 요즘 자전거 얘기 한번 해봐 라는 과거, 현재 비교.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요즘 문제점이 있어? 어떤 게 문제야?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항상 15번 질문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5문장 정도로 내가 유창하게 핵심을 전달한다. 이 정도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특히 집중해서 오늘 전달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3콤보의 1번 묘사 질문이랑 2콤보의 첫 번째 있는 비교 질문 이렇게 두 개를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 답변 보시면 2콤보 14번에 적용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자, 나의 자전거를 묘사한 답변을 쭉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질문이 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나의 현재 자전거 이야기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만 추가로 조금 이야기를 붙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답변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3콤보 질문이 어떤 게 있는지는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물묘사일 때 질문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오픽은 아시겠지만 화면에 에바 얼굴만 보고 답변을 쭉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살짝 리스닝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쭉 지금 읽어드리는 동안에 한번 잘 들으면서 어떤 게 키워드일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같이 말해보기도 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갑니다. So, could you please describe your bicycl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id you buy it? 한번 다시 이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ould you please describe your bicycl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id you buy it? 자, 항상 묘사에서는 대놓고 묘사라고 알려줄 때는 describe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묘사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약간 어떻게 생겼어? 이런 질문 나올 때 있죠. 이런 단어가 바로 묘사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 너의 자전거 설명해봐 이런 질문이었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답변은 나중에 2콤보 14번에 그대로 반쯤 갖다가 붙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거 같이 보실 거고요. 아, 그래도 이야기를 한 김에 2, 3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가장 기본 질문 6화 원칙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한번 질문 쭉 들어보시면서 의문사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When do you usually enjoy riding your bicycle? Where do you usually go? And who do you go with?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en do you usually enjoy riding your bicycle? Where do you usually go? And who do you go with? 의문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거 뭐였어요? 언제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에 있죠? 그 다음 하나 더 who 있으시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 의문사를 하나씩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막 이거 기억하려고 막 애쓰다가 하나 대답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감점이 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6화 원칙이구나 생각하시고 대충 6화 원칙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6화 원칙이 나오면 공원에 있는 답변을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원 답변 미리 준비를 하셨다면 걔를 적용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일단 where 쪽에다가 답변의 분량을 좀 맞추시는 거예요. 일단 whe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문장 표현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항상 언제 뭐 해? 어떨 때 뭐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표현 like free time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When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enjoy riding my bicycl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하면 get stressed out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음 조금 어려워요. Get stressed out, get stressed out. 그냥 앞에 when 붙여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한다면 When I get stressed out, I usually enjoy riding my bicycle.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when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표현 요 정도 알아두시고 where에 집중해서 이야기 분량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원 묘사하는 거 다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설명했었던, 예전에 얘기했었던 내가 좋아하는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잡으시고요. 내가 그 공원에서 뭐 친구랑 요럴 때 자전거를 탄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6화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1분 정도 남짓으로 가볍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탄 항상 여러분 스토리텔링 질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점수를 왕 따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 보시자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실게요. Can you tell me about a time you had a special or unforgettable experience while cycling? When was it? Who were you with? And what happened?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여기에요.
특별했던 경험 또는 잊지 못할 경험 요런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말해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니까 스토리를 준비를 해주시되 공원 3탄, 공원 경험 답변 준비하셨으면 그거 가져다가 쓰실 수 있겠습니다. 나 공원에서 뭐 이런 자전거를 타다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1번 사물 묘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1탄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묘사 아까 봤듯이 keywords describe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전거 설명해봐 이거죠. 되게 묘사는 할 말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묘사 질문이 나올 때는 1분 정도로 답변 분량을 간략하게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가도록 할게요. 모든 질문에서 답변을 엄청 많이 해야지 점수가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묘사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스토리 라인이라는 걸 짜보도록 할 건데 저는 항상 스토리를 MBC로 갈 거예요. 자, 어떻게 간다고요? MBC로 갈게요. M은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의 줄임이에요. 메인 아이디어 서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B는 body를 얘기하는 건데 항상 body 내용 중요하죠. body는 대개 2개 정도의 이야기를 잡아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C는 conclusion 해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답변을 준비하실 때 오픽은 엄청난 논리력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답변의 틀은 가지고 계시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로 갈 건데 우리 M, 메인 아이디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약간 좀 더 설명해보자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질문이 네가 좋아하는, 아니죠. 너의 자전거를 묘사해봐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이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자전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어떻게 자전거를 타시죠? 자전거 없을 때 보통 어떻게 자전거 타세요? 그렇죠? 난 솔직히 자전거 없는데 완전 괜찮아. 요즘에 따릉이 많이 타지 않으세요? 그쵸? 따릉이가 근데 뭐예요? 약간 우리가 이 답변할 때 에바한테 나는 자전거 없어. 근데 따릉이 타. 이렇게 얘기하면 따릉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릉이 살짝 설명해 주셔야 돼요. 따릉이는 우리가 공용 자전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국말로 먼저 이야기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바야, 나 솔직히 자전거 없는데. 근데 완전 괜찮아. 왜냐면 서울에는 따릉이라는 공용 자전거가 있거든? 나 그냥 그거 타. 이렇게 솔직한 답변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따릉이의 장점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따릉이 어떤 게 좋지? 2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시는데 항상 포인트를 잡을 때 명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라고 먼저 던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 보다는 일단 명사를 딱 던지고 그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식으로 답변을 준비해주세요. 생각 좀 해보셨을까요? 어떤 점이 좋죠? 그쵸, 우리 따릉이는 일단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는 편리함이라고 명사를 좀 잡아볼게요. 굉장히 편리해. 근데 많이 하시는 약간 실수 중에 하나가 편리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편리한 건지 이러이러한 게 편리해라고 구체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뭐가 편리한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편리할까요? 일단 대여소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쵸? 따릉이 빌릴 수 있는 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릉이를 원하는 때면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가 있어 라고 첫 번째 장점을 좀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제 학생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따릉이 앱이 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따릉이 앱을 다운받으면 이제 가장 가까운 따릉이 정류장이 어딘지 또는 이제 몇 대의 자전거가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편리 안에서는 뭐 적게는 하나, 많게는 2개 정도의 살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목표가 한 IM 정도다 하시면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쳐내시고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단으로 넘어가서 바디에서 지금 문단을 2개 잡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편리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겹쳐지지 않는 다른 소재가 좋겠죠. 그럼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따릉이가 얼마죠? 굉장히 좀 저렴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가격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또 되게 저렴한데 우리가 가격이 싸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구체적으로 가세요. 가격이 싸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 정도야? 뭐 1년에 얼마야? 이렇게 항상 숫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1시간에 1,000원 정도로 되게 저렴해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택시를 탄다든지 지하철, 뭐 버스
버스를 타는 것보다 좀 더 싸.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마무리로는 여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전거 내 거 없어도 되는데 또는 내가 그래서 따릉이 사용하는 건데 라고 다시 반복을 하실 건데 되게 컨클루전의 역할은 메인 아이디어에서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틀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멈춰 놓으시고 내가 이거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체크 또는 이걸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이야기는 한국말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바로 얘기해보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잡아볼 건데 우리 메인 아이디어 다시 첫 번째로는 솔직한 대답을 해주기로 했어요. 나 자전거 없는데 근데 괜찮아. 따릉이 쓰면 돼. 이렇게 얘기해 볼 건데 그럼 한번 가봅시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 자전거 없는데 영어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는 항상 여러분 는 한국말이에요. 는 영어로 바꾸시면 well, you know 이런 필러를 쓰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필러는 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 자전거 없는데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Well, I don't have a bike. 다시 가볼까요? 시작. Well, I don't have a bike. 근데 완전 괜찮아. 우리 완전 괜찮아. It's okay. 얘기하시면 되겠죠. But it's okay. 조금 더 오버해볼까요? Like, it's really okay. It's super okay.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근데 왜 괜찮냐? 우리 따릉이 쓰면 되잖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I use 따릉이. 근데 따릉이 아까 어떻게 말했죠? 공용 자전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공용 자전거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단어가 바로 Public Bike Rental System 이란 단어가 필요하시겠죠? 그럼 이 단어는 여러분 이제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단어가 뭔지 보셔야 돼요. 자, Public Bike Rental System이 서울에 있어서 완전 괜찮아 이런 이야기니까 통째로 문장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 단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나 솔직히 자전거 없는데 완전 괜찮아. 왜냐면 따릉이라는 공용 자전거를 서울에서 사용하면 되거든. 내용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Well, actually, I don't have a bike, but it's really okay because, I can just use 따릉이, the public bike rental system in Seoul. 이렇게 얘기해 주신 메인 아이디어 끝. 자, 그럼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점으로 아까 첫 번째 편리해 이야기했었잖아요. 편리의 구체적인 포인트로 첫 번째로는 대여소가 많다. 두 번째로는 앱 설명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따릉이 대여소는 영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필요할까요? 따릉이 stations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좀 두루두루 쓰시기에 좋은 패턴 하나 보자면 요거 가져가실게요. So the best thing about it. 이란 패턴이에요. 항상 최상급 좀 세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the best thing 이게 아니라 the best thing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발음 하나 좀 주의하실 게 지금 t 두 개 연결되잖아요. 요럴 때 두 개 다 발음하시면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the best thing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발음이 하나 탈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하셔서 the best thing 이고요. 좀 유창하게 들리려면 계속 뭉탱이로 단위가 조금 커져야 돼요. 그래서 the best thing about it is 여기까지 한 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뭐뭐의 제일 좋은 점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best thing about it is 하시면서 뒤에 표현 편리함이야 라고 해볼 건데 이것의 편리함이야 라고 해서 it's convenience인데 우리 편리해 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좀 많이 쓰는 표현이 it's convenient 편리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convenient를 많이 쓰죠. 오늘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it가 이제 소유격이라는 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발음 강세 좀 보실게요. 이게 강세 좀 많이 틀리시는데 얘를 convenience 하시면 안 되고 convenience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다시 갑니다. convenience 시작. convenience 요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패턴으로 한 번에 쭉 읽으세요. 뭐뭐의 제일 좋은 점은 요 따릉이의 제일 좋은 점은 편리함이야. 가볼게요. 준비 시작. The best thing about it is its convenience. 자, 그러면은 뭐가 편리한 거냐? 계속 가볼게요. 자, 노란색 표현은 오늘 전부 다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it's easy to 하면 뭐뭐 하기 쉽잖아 라는 패턴이 되겠죠. easy to 동사 하기 쉬우니까. 예를 들면 따릉이 정류장 찾기 되게 쉽거든 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ince it's easy to find 따릉이 stations. 근데 뒤에 이렇게 표현 더 붙이시는 거예요. All over the city 하면은 도시 전역에 이제 따릉이
정류장을 찾기가 되게 쉽잖아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따릉이를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었는데 우리 진짜 여기저기 많이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통째로 단어처럼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때 어떻게 말한다? Anytime, anywhere I want. Anytime, anywhere I want 예요. 요거 발음 강세 좀 주의하실게요. 얘는 anytime, anywhere 하실 때 전부 다 강세가 이제 any 쪽에 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anytime, anywhere 하시면 안 되고요. 전부 다 앞쪽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anytime, anywhere I want 이렇게 갑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Anytime, anywhere I want. 얘는 진짜 써먹기 좋죠. 문장 뒤에 그냥 붙이시면 되니까. 이거 좀 앞으로 많이 쓸 거라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니셜로 적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 난 벅차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되고요. 가능하시면은 앱 설명까지 내친 김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내가 자전거 이용 가능성을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따릉이 정류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릉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말이야 라고 해볼게요. 지금 좀 보셔야 되는 표현은 연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이 오픽에서는 문단이 바뀔 때를 제외하고는 좀 자연스럽게 말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연결 표현들을 잘 쓰셔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게다가 또한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많이 아실 만한 표현 중에 뭐 그리고 하면 어떤 게 있죠? and 있죠. 맨날 and 이거만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실 거 plus도 좋습니다. 그래서 and, also, plus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plus로 가볼게요. 또한 내가 따릉이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이건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vailability 하면 이용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다시 가볼까요? 시작. availability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Plus, I can check the availability of bikes and stations nearby. 근처에 있는 정류장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뭘 사용해서? Using the app, 따릉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말이야. 이렇게 자꾸 꾸며주는 말을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좀 고득점 IHA를 목표로 하시려면 약간 문장이 살짝 길게 꾸며주는 말과 함께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나는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아. 난 좀 IM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또는 IH 정도에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내가 유창하게 말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벅차시면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격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문단이 완전하게 하나 바뀌었어요. 이럴 때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단 바뀔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숨 내쉬는 거 잘 사용해 보세요. 조금 오픽에서 되게 안 좋은 답변은 뭐냐면 한숨에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숨이 막 차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한 템포로 쭉 가면은 집중하기 어려워요. 아니면은 듣는 사람이 제 스크립트 외웠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단의 변화를 보여주실 때 숨을 내쉬시고 살짝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내쉬는 숨에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항상 모든 말이 바로 다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 땐 살짝 생각하는 연기를 해볼 건데 이런 표현 한번 써보실게요. 그래서 또 뭐가 있더라?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연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hat else?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What else? 이건데 이게 약간 생각이 안 났다가 다시 생각난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답변은 속도가 변화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번쯤은 좀 생각이 안 나는 연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맞다. 그리고 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라고 해볼 건데 지금 보셔야 되는 표현은 저렴해예요. 저렴해. 자, 우리 저렴한 영어로 하면 cheap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 배워볼까요? 바로 reasonable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겠죠. reasonable, 합리적인 이런 표현이잖아요. 얘는 강세 잘 보세요. 앞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reasonable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앞에 붙이셔서 reasonable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reasonable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렌트 비용이 꽤나 저렴하거든. 왜냐면 1시간에 1,000원이야. 근데 우리 1,000원 하면 이게 단위가 너무 커져요. like 1,000원 너무 크고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달러로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1불밖에 안 하거나 1시간에인데 항상 숫자는 조금 강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like it's just $1
an hour 해서 수 표현 조금 강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또 뭐가 있더라? 아, 맞다. 야, 그 렌트비가 되게 저렴하거든? 왜냐면 1시간에 한 1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가볼게요. 생각한 연기부터 해보세요. 시작. What else? Oh, yeah. You know, the rental fee is quite reasonable as it's just $1 an hour. Yeah. And, you know, 계속 자연스럽게 말 연결. 말이 뚝 끊어지지 않으려면 well, and, you know, 이런 필러를 잘 쓰셔야 돼요. 아, 그리고 내가 돈도 절약할 수 있잖아. 근데 말 그대로 돈 절약하다 어떻게 말한다? Save money, save money. 조금 오버해볼게요. Save a lot of money. 돈 완전 많이 절약할 수 있잖아. 자, 뒤에는 가능하신 분들 갈게요. 뭐뭐에 비교해서라고 조금 더 살 붙여볼 건데 뭐에 비해서는 내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중교통 타는 거에 비해서는 말이야. 이런 거 고득점 가실 분들, AL 가실 분들 조금 욕심내실 만한 표현이 되겠고 아, 나 너무 벅차, 너무 힘들어 하시면 이 정도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compare to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compare to taking taxis or using other forms of transportation 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말은 하면서 말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아멘 같은 필러는요. 말을 내가 막 내뱉었는데 전달이 좀 잘 안 됐나 싶을 때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말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시기 좋은 표현입니다. 아까 내 말은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라고 도시를 돌아다니기 말이야. 그래서 I mean it's a very affordable way to get around the city, to get around the city. 도시를 돌아다니기에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야. 아까 위에서 했던 reasonable 있잖아요. 얘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번 reasonable 썼는데 또 reasonable 쓰면은 약간 나 단어에 제약이 있는 게 너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 바꾸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째로 다 외우지 마시고 내가 내용 파악하셨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 필요한 단어가 뭔지를 파악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 그럼 벌써 다 끝났죠? 자, 뒤에 뭐 가면 되겠다? 우리는 이제 마무리 멘트 지시면 되겠네요. 마무리 마찬가지로 문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갑니다. 호흡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답변 내가 녹음한 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 녹음한 거 들었을 때 막 숨 차고 있어. 아니면 중간에 숨 안 멈추고 한 번에 막 가. 이렇게 되면 되게 외운 티 나요. 그래서 숨 항상 뱉으면서 문단 구분 보여주실게요. 자, 지금 보실 패턴은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패턴 하나 보실 건데 아, 그니까 내가 자전거 없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해볼게요. 자,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패턴은요. There's no need to. There's no need to 뒤에 동사 쓰실게요. 다시 한번 통째로 가볼 건데 여러분 되게 부정어는 강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There's no need to, There's no need to 해보세요. 시작. There's no need to 통째로 입에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here's no need to가 너무 입에 안 붙으시면 그냥 I don't have to, I don't have to 이런 표현으로 말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여튼 그래서 내 자전거 없어도 되는 건데 인데 숨 내뱉는 숨에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o를 할 때 so 이게 아니라 so 또는 well, so, you know 이렇게 필러랑 숨 내뱉으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나 자전거 없어도 돼. 시작. So, you know, there's no need to have my own bike. 발음 좀 어려운가요? on 하실 때 on bike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인 거야 라고 얘기할 때 that's why 패턴도 되게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따릉이를 사용하는 거지 뭐 하는 거 대신에 내 자전거 가지는 거 대신에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that's why I'm using 따릉이 instead of getting my own bike 라고 얘기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instead of 뒤에가 너무 어려우시면 생략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keywords만 가지고 내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어야 되는 keywords와 이제 expressions,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가시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아까 스토리라인 짜셨잖아요. 그 스토리라인 한국말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단어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마인드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다음에는 이거 얘기하지, 이 다음에는 이거 얘기하지 하면서 그 마인드맵에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이 단어만 가지고 문장으로 얘기해보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가봅시다. 똑같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럼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사실 나 자전거 없는데 괜찮아. 왜냐면 공용 자전거 우리나라에 있거든, 따릉이라고. 여기까지 가볼게요. 나 솔직히 자전거 없는데 해보세요. 솔직히 우리 영어로 하면 뭐예요? 솔직히는 to be honest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well, to be honest, actually I don't have a bike, but it's okay because 내가 뭘 사용하면 되니까?
I can use 따릉이. 그게 뭐죠? The public bike rental system in my city, right?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근데 그것의 가장 좋은 점은 이라는 패턴으로 the best thing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따릉의 제일 좋은 점은 편리함이야. 얘는 편리해 였었고 편리함이라고 명사 형태로 가시면 convenience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요렇게 바꿔서 가볼게요. 자, 제일 좋은 점은 다시 가보세요. 시작. The best thing about it is its convenience. Convenience. 왜냐하면 따릉이 정류장이 진짜 도시 전역에 다 있잖아 라고 말한다면 자, 왜냐하면 바로 말 붙여보세요. Because, 따릉이 stations are just all over the city, right?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면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렌트할 수 있잖아 라고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하면 so 필요하시겠죠. 시작. So I can rent the bike anytime, anywhere I want. 다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Anytime, anywhere I want.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연결한다면 게다가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잖아 라고 바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게다가 plus 있었죠. 오케이. 갑니다. Plus, I can check the availability of the bike. 자, 뭐를 사용해서? Using the app 따릉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단 또 끝났고 그 다음 또 연결해 보자면 게다가 굉장히 렌트 비용이 저렴하잖아 인데 reasonable 여기 와야 되겠죠. 자, 게다가 plus 하면서 연결해 볼게요. 시작. Plus, the rental fee is quite reasonable. 자, 뭐에 비해서는? Compared to taking taxis or using other forms of public transportation.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오케이, 마무리. 여튼 그래서 내가 따릉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또는 여튼 그래서 내가 내 자전거 없어도 되는 거야. 두 개 이야기 있었잖아요. 우리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패턴 다시 반복으로 그래서 내가 내 자전거 없어도 되는 거야. 가볼게요. 시작. So there's no need to have my own bike.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리뷰를 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 적어 놓으시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가 말을 문장으로 뱉어낼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자전거 1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쭉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 여러분들 같이 소리내서 지금 읽어보시면서 요런 얘기였지?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답변 맨 처음 들어갈 때 무조건 추임새를 쓰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모든 답변은 추임새 없이 메인 아이디를 시작하시면 너무 갑자기 시작한다는 느낌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오픽은 항상 친구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한테 야, 너 자전거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자전거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약간 리액션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솔직히 자전거 없어. 야, 근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잡고 추임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well 또는 well, 필러는 뭐 2개씩 더 붙여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쭉 이야기 가보도록 합시다. 시작. Well, I don't have a bike, but it's okay because I can use 따릉이, the public bike rental system in Seoul, Korea. 더 붙여도 좋고요. You know what? 하면서 넘어가실 때 숨 내뱉으면서 약간 필러 쓰시면 더 좋습니다. 뭐뭐의 가장 좋은 점은 하면서 가볼게요. 시작. You know what? The best thing about it is its convenience. Since it's easy to find 따릉이 stations all over the city, I can rent a bike just anytime, anywhere I want. 한번 해가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살짝 이야기가 바뀌니까 숨 고르면서 가셔야 돼요. Plus, I can check the availability of bikes and stations nearby using the app 따릉이. 얘는 어려우시면 살짝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하게 문단 구분하는 거 보여주셨어야겠죠. 숨 내뱉으면서 가세요. 그래서 숨 고르면서 생각하는 연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what else? Oh yeah, the rental fee is quite reasonable. 왜냐면 얼마라고 했었죠? As it's just $1 an hour. 야, 1불 밖에 안 하거든. just 이런 거 강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I can save a lot of money. 자, 뭐에 비해서는 여긴 너무 어려움을 생략한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가실 분 가볼게요. Compared to taking taxis or using other forms of transportation. 그러니까 내 말은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야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가볼게요. 시작. I mean, it's a very affordable way to get around the city. 우리가 여기서 I mean 같은 경우에는 what I'm saying is 이런 표현을 말 바꾸셔도 좋아요. What I'm saying is도 가능합니다. 자, 이야기 마무리 지을게요. 하여튼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좀 내뱉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가볼게요. 시작. So there's no need to have my own bike.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튼 그래서 내가 따릉이를 사용하는 거라니까 라는 표현을 보았다. Well, that's why I'm using 따릉이 instead of getting my own bike가 가능하겠네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0% 똑같이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생각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살짝 말 붙여서 다르게 항상 제 표현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릉이 1탄 답변이 이제 끝났잖아요. 아까 제가 요거를 14번 투컴보에 나올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마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3컴보에서 아까 그 자전거가 안 나왔으면 2컴보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3컴보에서 자전거가 나왔는데 2컴보에서 자전거가 또 나온다? 이런 일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질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가볼게요. 시작! Can you talk about how bikes have chang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hat a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old and new bikes? And how have bikes improved over time? 항상 14번의 과거 현재라는 질문이 나올 때는 지금처럼 변화해서 change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얘기해서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이런 표현을 또 쓸 수가 있어요. 또 자주 나오는 어휘로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같은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리스닝을 100% 다 못해도 이런 키워드가 자꾸 들리시면 아, 과거 현재 비교구나. 그리고 주제가 자전거니까 아, 자전거 과거 현재 비교하라고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비교할 때는 항상 마인드맵을 할 때 이렇게 조금 짜시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포인트, 지금은 포인트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지금은 아까 자전거 1탄 따릉이 썼던 거 있죠?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요즘에는 따릉이라는 공용 자전거 있다. 요거 쓰면 된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비교하실 때 쓰시기에 좋은 패턴은 옛날에는 뭐뭐가 없어서 되게 별로였는데 지금은 그게 있어서 좋아. 요 정도의 패턴 잡아주시면 좋아요. 옛날에는 X, 지금은 O. 요렇게 논지는 엄청 심플하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복할 거니까 옛날만 좀 이야기 잡아보자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따릉이 같은 자전거 없었을 때 나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쵸? 내 자전거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공용 자전거가 없어서 내 자전거가 있어야 됐었거든? 하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고득점 포인트는 내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나의 example, 예문을 하나 풀어주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예문을 쓰시면 어려운 질문 유형에서도 이야기 좀 쉽게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거짓 예를 쓰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는 자전거가 글쎄 3대나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진짜 말 그대로 자전거로 막 꽉 찼었어. 이렇게 조금 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 이제 이야기를 다시 영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한번 가보실까요? 아, 옛날에는 하면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거보다 옛날에는 그니까 뭐 한 10년 전에는 그니까 뭐 한 5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는 없었어 라고 얘기할 때 there wasn't, there wasn't, there wasn't 또는 there was no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공용 자전거 시스템이 없었거든. 여기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가볼게요. 시작! Well, in the past, about 10 years ago, there wasn't a public bike rental system in my country. So, you know what? 내가 유일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내 자전거가 있어야 됐던 거야. 인데 유일하게 할 때 only에 강조를 해주시면 좋아요. So the only way를 여기까지 한 번에 다시 가시면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So the only way to enjoy cycling was to have our own bikes 또는 have your own bike 또는 have my own bike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야, 그래서 그거 알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집에 옛날에 자전거가 막 3대나 있었잖아. 하나는 내 거, 뭐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 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과거를 회상할 때는 야,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 웃으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야, 그거 알아? 해보세요. 시작. Hey, so you know what? We had 3 bikes in our family. One for me, one for my mom, and one for my dad. 그래서 어렵지 않은 예문이지만 자꾸 이런 걸 풀어주셔야지 전달을 잘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 우리 집 완전 옛날에 자전거로 막 꽉 찼었다니까 할 건데 보시면 뭐뭐로 꽉 차다 할 때 be filled with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고 또 쓰실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 be packed with라는 표현도 좋아요.
이거는 package가 아니라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packed 이렇게 가시면 돼요. So our house was just packed with 또는 our home was packed with 또는 our home was just filled with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뒤에 이 표현도 하나 좀 보실게요. back the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back then 하면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까요? 뭐 그래서 우리 집 옛날에 진짜 자전거를 막 꽉 찼었다니까 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해보세요. 시작. Yeah, so our home was just filled with bikes back then. 자, 근데 요즘에는 하면서 여기서 문단이 다시 크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문단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넘어와서 다시 크게 하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문단 바뀔 땐 제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숨 내뱉으면서 가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하면서 가볼게요. But these days. 근데 요즘에는 우리 따릉이 쓸 수 있잖아 하면서 그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했으니까 좀 빠르게 쭉쭉 가볼까요? 가볼게요. 시작. But these days we can use 따릉이, a public bike rental system. You know what? The best thing about it is its convenience. You know, 따릉이 stations are just all over the city, so I can rent a bike just anytime, anywhere I want. That's so good, right? What else? Oh yeah, and the rental fee is super reasonable compared to taking taxis or using other forms of public transportation, right? I mean, it's just about $1 an hour, so I can definitely save money.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조금 말의 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워드 보면서 말하다 보면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완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가 외웠던 거랑 실제 말할 때 조금 달라지면 틀렸다 하고 막 주저하게 되시는데 실제 내가 말하기를 할 때 나오는 그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항상 말 바꾸기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전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